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역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두 번째로는 이 fx라고 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림하고 선생님이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상태다. 자, 역함수하게 되면 항상 기준인 y = x가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증가하는 그림으로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역함수도 당연히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역함수는 y = x의 대칭이니까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지금 y = fx가 될 거고, 요 부분이 y = 역함수에 해당되는 gx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역함수하고의 교점하고 원래 함수하고의 교점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두 개의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냐면 y = x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y = x와 fx와의 교점이 역함수하고의 교점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감소하는 부분도 여기서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y = x라고 하는 기준선이 일단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자, 요게 y = fx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역함수가 y = x의 대칭인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y = gx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차이는 아까 증가할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fx하고 gx하고 만나는 부분이 둘만 만나는 데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 y = x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y = x의 대칭이 되는 점, 대칭이 되는 그러한 f와 g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 점에서 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만나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 x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y = x하고 원래 함수하고의 교점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될 것이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y = x의 대칭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제 y = fx와 y = gx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뭐하고의 교점하고 같다? 그렇죠. y = x하고의 교점하고도 같다. 즉, 세 개의 교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fx하고 gx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뭘 이용을 하면 좋냐면 y = x를 이용을 해서 둘 사이의 교점으로 이렇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함수가 주어지는데 y = x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역함수도 y = x의 대칭이 돼서 이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y = fx와 y = 역함수인 gx의 교점은 누구의 교점하고 동일하다? y = x와 fx의 교점하고 같다. 이러한 결론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주어지고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뭘 이용해서 간다? y x를 이용해서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역함수를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실제로 얘를 통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어떤 교점에 대한 조건을 충족되도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미지수 a의 값을 범위를 찾는 그러한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y fx라고 하는 부분이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니까 범위를 제한시켜줬고요.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인 gx의 교점을 찾을 때 이쪽 부분에서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을 한다? 그렇죠. y fx와 뭘? y x를 이용을 해서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은 항상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기준선인 y x를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가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하고 y x하고 만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몇 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림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접하는 상태까지. 그죠? 그래서 따라서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a하고 이 y x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가 언제 접하는지 접할 때에 우리가 a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a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d를 해보면 4 마이너스 4a가 0이 돼서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즉 a 값이 1이 되게 되면 요 y x와 접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접하게 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누구하고? 그렇죠. 역함수하고도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함수. 굳이 이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역함수 gx하고의 교점이 되겠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내리면 이제 두 개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양수 부분에서 한 군데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0인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1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1에서는 하나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0이 됐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 0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0을 포함해도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y fx라고 하는 함수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y fx라는 부분과 y gx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체크를 해볼 텐데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 x의 대칭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y fx와 어떤 k에 대해서 y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직선을 움직였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점들이 우리가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말로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y x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 대한 그런 그림은 요게 이제 대칭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될 거고 요 놈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쵸? 그래서 이게 y fx가 될 거고 그다음에 y gx라고 하는 그러한 역함수의 그림이 될 거고 교점은 몇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교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 y 콜 fx라고 그림과 y 콜 x를 이용을 해서 찾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마이너스 x, 이 y 콜 x와 수직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점. 수직 이등분인돼서 대칭이 되는 이러한 값하고 요 값이 지금 대칭이 되는 값이 돼서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y 콜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하나의 점은 자체적으로 대칭점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부분이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만나는 점이 존재할 텐데 그 점이 바로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뒤쪽에서 선생님이 그림에서 요 역함수의 어떤 교점과 관련되어 있는 감소하는 구간에서 성립되도록 하는 그러한 점 찾는 그런 어떤 예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 f라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지금 f의 fx가 x가 되는 그런 부분들. 자, 이 부분은 이거하고 달라요. 모든 x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fx가 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 그죠? fx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 fx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될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완전하게 역함수는 아니지만 이 함수 fx라고 하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러한 원소들, 점들이 있는지를 찾아라. 이러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앞에서 했던 지금 증가하는 구간하고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y 콜 x를 이용해서 한번 찾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준이 되는 y 콜 x라고 하는 요 선이 필요하겠죠. 역함수하고 교점 체크할 때. 자, 그래서 일단은 y 콜 x하고 만나는 점들은 전부 다 저 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는 일단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 쪽이 지금 어느 구간이 있냐면 이쪽 부분이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y 콜 x하고 만나는 점은 지금 여기 한 군데, 여기 체크한 데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감소할 때는 아까 어떻게 찾았냐면 y 콜 x의 대칭이 되는 것, 즉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직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동시에 만족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느 점이 되냐면 요 점과 요 점. 그죠? 이게 대칭이 되는 그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요 관계식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되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쪽은 점점 간격이 적어지고 이쪽은 넓어지니까 이쪽에는 더 이상 없다가 또 어디에서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과 요 점도 같은 또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요 f의 f를 합성을 해서 x가 되는 그러한 값은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을 찾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된다? 그렇죠. 6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역함수 표현하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y = fx다. 그랬을 때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함수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했죠. y = x에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y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여서 이 y를 이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요 f하고 f의 역함수인 g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합성을 해서.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g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g를 f하고 g를 만나게 하게끔. 그러면 역함수에 관계 있으니까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역함수는 gx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끔. 자, 요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x가 아닌 ex에 대한 역함수 구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y = x의 대칭이니까 f의 2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y는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요 값하고 요 값에 대해서 g를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이 y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x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f의 2y를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변에 있는 부분이 g하고 f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2분의 1의 g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이 앞에도 2가 있고 여기에가 지금 2x-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선생님은 접근할 거예요. 자, y = x의 대칭이니까 2의 f의 2y-1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y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g하고 f를 만나게 해줬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변형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g를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2라는 값 때문에 f하고 g가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y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중에 g하고 f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 방해꾼에 해당되는 요 2를 어느 쪽으로? 그렇죠. 좌변으로 일단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2y-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g를 작용을 하는 거예요. g를 2분의 1 x 이렇게. 그리고 g에 f에 2y-1 이렇게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하고 g 역함수가 만났으니까 다시 성질에 의해서 y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1에 g의 2분의 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y는 마이너스 f의 2x-1에다 플러스 1까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x하고 y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y = x의 대칭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y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그렇죠.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x-1에 마이너스 f의 2y-1이 될 거고, 아직도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역함수하고 만나는 것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1-x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f의 2y-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해꾼이 없으니까 f하고 g를 만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g의 f 2y-1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인 f와 g가 만나니까 우변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따라서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넘겨서 플러스 1이 되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에
g의 1-x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역함수를 변형되어 있는 이러한 식들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활용 중에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죠. y = x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y = x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 = x에 대칭이 되는 그런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위쪽 부분의 넓이가 동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느 부분, 그렇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ABC,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요 A와 B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B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양수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x 플러스 2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거? x하고 만나는 거. 그죠? 그래서 따라서 3분의 2의 x가 2가 돼서 따라서 x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요 점의 좌표는 3,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 쪽에서는 2x 플러스 2하고 x하고 만나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있죠. 소위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좌표로 쓰게 되면 0,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고 3,3이 있고 0,2가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넓이는 2분의 1에 요렇게 해서 절대값을 해주고 마이너스 6에 여기도 얼마죠?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요 놈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우리가 넓이는 5 곱하기 2에서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역함수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x에 대해서 f의 fx가 x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 관계가 성립되니까 fx의 역함수 표기를 하자면 f 인버스 x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러한 상태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x에 대하여 f의 fx가 x가 되는 이러한 상황은 fx가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한 점에서만 역함수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함수 전체에 대해서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점, 즉 y = x의 대칭이 되는 점만 이 조건을 만족된다. 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러한 관계식을 보고 무조건 역함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반쪽에 대한 어떤 식과 양쪽 다 성립되는 거. 자,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은 fx와 gx가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죠.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반쪽만 있을 때에는 역함수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1, 2, 3이 있을 때 1, 2, 3, 4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G라고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 F1이 1로 가고 F2가 2로 가고 F3이 3으로 가는 그런 상태고 F4는 그냥 3으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F의 G1, 1은 F의 1이 되고 이 값은 1이 되는 것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G2를 하더라도 F의 2가 되고 이 값은 2가 되고요. F의 G3도 역시 마찬가지로 F의 3이 돼서 3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주어진 이 조건은 만족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F하고 G 사이에는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쪽짜리에 대해서 하고 이 전체가 다 주어져 있을 때 그냥 F하고 G하고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앞쪽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정의역에 있는 부분과 이 G에 대해서 이 F하고 G가 모두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반쪽만 정의를 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역함수에 대한 표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F하고 G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F2x하고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기본이 FGX를 하게 되면 즉 F에다가 G를 했을 때 이 네모의 값이 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이게 네모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X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이 가운데 있는 요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E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좀 달라요. 이 FX하고 GX가 역함수가 아니라 F2X와 요거의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혼동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이 F의 EX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그냥 HX라고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요 HX와 GX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G하고 HX하고 만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HX를 지금 F2X라고 했으니까 살짝 우리가 F2X로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꿨는데 요 값이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G하고 요 값이 역함수가 되니까 그냥 X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앞에서는 G하고 F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요 값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아시겠죠? 둘 사이의 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함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함수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fx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다. 자,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까요? 발레 한번 우리 학생들 찾을 수 있을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전부가 다 증가가 되고 전체가 다 감소가 돼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거 하나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역함수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있겠고, 얘가 1이 있고, 얘가 2가 있어요. 1이 있고, 얘가 2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일단 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를 까맣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쪽은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를 구멍 뚫고, 이렇게 감싸게끔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도, 이쪽도 지금 함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쪽 부분에서도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감싸게.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좀 해볼 거예요. 자, 함수는, 자, 일단 증가. 전체에서 증가다. 그렇지가 않죠. 증가도 있지만 감소도 있죠. 자, 감소. 역시 아니죠. 전체에 대해서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느냐? 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일단 함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x값에 대해서 전부 다 함수값이, 여기도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는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자,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을 체크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한다? 그렇죠. Y쪽에서 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자, 여기도 지금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되고,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고. 자, 정상적으로 지금 다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떨까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모든 데서 증가다, 모든 데서 감소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증가도 있고 감소도 하는데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조금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역함수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까지 역함수 관련해서는 함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